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이번에는 물리1의 두 번째 유통운동 법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개념을 배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처음 파트에는 먼저 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힘은 물체의 모양 그리고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입니다. 이런 힘이 물체에 작용하기 위해 우리는 힘의 3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힘의 3요소.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작용점. 이 세 개를 우리는 힘의 3요소로 합니다. 정의와 힘의 3요소는 잘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직선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힘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밀어준다면 차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에 반대로 우리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면 속력은 줄어들거나 정지하거나 아니면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준다. 여기 알게 되겠고, 그에 맞춰서 힘의 크기는 그 주어진 방향도 힘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물체의 모양 변화나 운동 상태 변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도 운동 상태, 물체의 모양의 변화에 대해 아주 큰 원인이 된다 라고 계시면 되고, 방향. 그리고 작용점은 무엇이냐? 작용점이라는 것은 물체의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이 속도, 방향을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속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속도의 반대 방향에 작용하겠지만, 작용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면 차는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된다. 이렇게 해서 힘의 3요소,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이걸 알아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힘의 지금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 모양이 변화했기 때문에 힘은 벡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량. 그렇겠죠?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체크해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은 대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에 작용 힘이 10개가 존재했을 때 힘은 합력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합력의 우리 정의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입니다. 여기 동시에 작용할 때. 그런 여러 힘들과 같은 효과라는 하나의 힘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힘을, 그리고 알자 힘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력을 구한다. 또는 힘의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두 힘이 같은 방향을 작용할 때와 두 힘이 반대 방향을 작용할 때를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물체에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같은 방향을 작용할 때 우리는 알자 힘은 합쳐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은 벡터량으로 했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크기와 서로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알자 힘의 방향은 F1과 F2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힘이 하나는 F1은 왼쪽, F2는 오른쪽이라고 쳤을 때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F2는 좀 더 큰 힘으로 했을 때, 즉 크기는 F2가 더 큰 상황이고 방향은 F2가 오른쪽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요 합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F2 크기 빼기 F1의 크기를 뺀 값이 R자임 F의 힘의 크기가 되는데, 이때 F의 방향은 F2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힘들이 작용했을 때 우리는 또 이런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힘의 합력, 즉 R자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힘의 평형에 대한 정의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변하지 않았죠. 온도 상태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할 때 힘의 평형 상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주어진 모든 합력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얼음판 위를 일정한 속도로, 속도는 뭐죠? 벡터량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일정 속도로 쭉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또 같은 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은 R자 힘은 0이 될 텐데, 그렇다는 것은 이 힘이 0이다. 힘이 0이다는 것은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물체의 모양,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라고 했죠, 힘이. 자, 그럼 힘이 0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물리량이 최종적으로는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R자의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뜻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우리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힘의 크기가 같으면서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작용 선상에 있어야 한다.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 이 물체의 힘의 작용선이라고 이렇게 가상선을 그어 보았을 때 어떤 한 힘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한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면 물체는 아마 이렇게 회전할 것입니다. 힘이 같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같은 동일 직선상에 힘의 작용선이 있어야지만 이 두 힘의 R자 힘에 최종적으로 0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하나는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그렇겠죠. 몇 초에서 3초까지는 F1이 작용하고 4초, 5초 동안 이게 작용하고 이러면 서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평형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법칙은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먼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관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태입니다. 즉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려 하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이것이 관성이라는 뉴턴의 제1법칙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면 정지하여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관성입니다. 이 관성의 예는 참 많죠. 달리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정지했을 때 사람은 그 달리던 차 안에 달리는 성질 유지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관성이 되겠고, 우리가 출발했을 때 버스가 출발했을 때 갑자기 정지 상태에 있다 갑자기 출발하면 이 손잡이가 뒤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게 원래 손잡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도 있죠.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공 또는 추가 매달려 있고 또 하나의 실이 당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은 정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실을 확 갑자기 당길 때 그리고 이 실을 천천히 당길 때 과연 어떤 실이 끊어질까? 이것이 관성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갑자기 당기기 시작하면 이 공은 관성에 의해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이 먼저 끊어지게 되고 천천히 당기면 이 공의 무게와 당기는 힘이 더해져서 이 실이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당길 때는 이 공의 무게와 우리의 당긴 힘이 결국 더해져서 위에 있는 실이 힘을 이기지 못하 끊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당길 때는 이 공이 관성이 제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 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실에 공이 잡아당기는 관성력과 우리가 갑자기 잡아당긴 힘이 모여서 이 실이 결국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 관성의 정의는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성은 뉴턴의 제법칙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면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된다. 자,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뉴턴의 관성법칙을 개념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고를 쓸 때 우리가 이 관성의 성질을 중요하게 한 게 있습니다. 관성은 지금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가벼운 물체는 관성이 작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F는 ma라는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는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R자임입니다. 그냥 단일 힘이 아니라 합력, 작용한 R자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물체가 질량이 일정할 때, M이 일정할 때 R자임과 가속도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그래프가 이루어지더라. 여기 하나의 법칙 일부 중에 하나이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시작해서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량이 더 낮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자임이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그래프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자, 요걸 우리가 두 개를 다 정리해서 보면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도출했더니 R자임과 물체의 질량, 가속도의 관계는 F는 ma라는 공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체 힘의 단위를 볼 수 있는데요. 질량은 우리가 보통 kg로 나타내고 가속도는 우리가 m/s 제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R자임 힘의 단위는 kg 곱하기 m/s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뉴턴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요것은 쉽게 생각하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네가 밀면 나도 민다 이런 겁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물체끼리 힘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자, 물체 A가 물체 B에 여기 미는 힘을 작용하면 이것을 우리는 F가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으로 얘기해 봅시다. 했을 때 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힘이, 이거 중요합니다.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힘, 이것은 B에서 A로 작용한 힘이겠죠. B에서 힘이 작용한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물체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관계 되겠죠. FAB는 크기가 FAB와 FB에 있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용 반전 법칙에 우리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특징들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작용, 반작용은 동일 작용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들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다. 모든 힘에 대해서 성립을 하며 항상 한 쌍으로 존재한다.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힘을 작용할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력, 전기력과 같이 두 물체가 서로 떨어져서 힘을 작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성립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일단 힘의 평형은 어떤 한 물체의 R자 힘이 0인 거죠. 하지만 작용 반작용은 어떤 한 물체와 다른 한 물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아니면 서로 떨어질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가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 반작용이 생긴다 하셨죠. 그때 공통점 뭘까요? 그러면 바로 작용 반작용이든 힘의 평형이든 동일 작용선상에서 작용한다. 동시에 작용한다. 공통점이 되겠죠. 동일 작용선상에 동시에 작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서로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이다.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고 이 힘은 합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R자 힘이 0인 겁니다. 자, 근데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밀 때 그러면은 힘의 작용점은 B에 있게 됩니다. 그죠? FAB의 힘의 작용점은 B에 있게 되는데, 자, 그에 반해서 B가 A를 미는 힘이 생길 때는 FB에 있는 작용점이 A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그래서 힘의 합성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힘에 대해 정의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그리고 힘의 작용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1, 2, 3법칙에 대해서 관성에 대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가속도 법칙에서 우리가 F는 ma 했었고, 제3법칙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성립하는 특성들을 잘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